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무너지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one thing,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 관리가 안 되면 시간 관리는 100% 실패합니다. 수면 관리에 실패하면 결국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목표 달성도 어렵게 됩니다. 여기 철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노느라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내일까지는 반드시 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밤을 새든 새벽 늦게까지라도 해서 숙제를 반드시 끝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새벽 1시, 2시, 심하면 3시, 4시까지 안 자고 겨우 숙제를 끝냅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학교에 가겠죠.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설령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의 상태가 쌩쌩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룻밤을 샌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동일한 상태의 인지 기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몽사몽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틈틈이 잠을 자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이때 도파민이 분비되죠. 밤이 되어 잠을 잘 시간인데 오히려 뇌는 쌩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책을 보자고 다짐하고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렇게 또 새벽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물에 젖은 손뭉치와 같은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무수한 출제자 직강들, 즉 학교 수업들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또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며 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수면 관리의 실패함과 동시에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는 요원해지고 마는 것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패턴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인들의 직장 생활은 연차 등을 써서 합법적으로 쉴 수가 있고 또 쉼표를 찍으며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경우에도 질병결석 등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없는 학교는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려 6과목, 7과목의 진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결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학교 생활 중 저는 우리 자녀들이 꼭 닮아야 할 부분이 개근상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현장에서는 개근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줄어들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개근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는 개근상을 받는 학생들이 재평가, 고평가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 결석을 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서 2일, 3일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면 관리는 일주일이 똑같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다가 주말만 되면 새벽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늘어지도록 늦잠을 자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고 항변하기도 하죠. 정말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늦잠을 자지 말고 차라리 이른 잠을 자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금요일 밤에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토요일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버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수면 패턴이 다 깨지게 됩니다. 수면 패턴이 깨뜨려지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른 잠은 오히려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방법입니다. 일정을 좀 더 일찍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러고 평소와 똑같은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2시간 더 길어진 9시간을 충분히 자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주말 아침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오전을 맞이하게 된 그 여유로운 기분과 피곤에 쩐 상태에서 점심 무렵에 겨우 일어난 기분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오후 시간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효율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왕 망친 거 오후까지도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수면 관리는 모든 시간 관리의 전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주중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다면 주말 동안은 이른 잠을 잘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그래야 주말을 안 망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은 무조건 12시 안에 모든 전원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시를 추천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11시 30분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야 12시 안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수면 시간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의 수면 시간은 양으로는 6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수면의 질에는 차이가 납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드는 12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면의 질이 훨씬 좋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더 왕성하게 분비되니까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은 유혹이 될 테니 전원을 끈 채 거실에 두고 알람 시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수면 관리에 성공하면 시간 관리에 성공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통과하게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원을 끌 때 우리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침실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거실에 모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도 스마트폰을 거실에 함께 모으는 그런 솔선수범의 자세,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